구글과 애플의 앱 결제 수수료 30%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수수료 30%는 앱 장터 독점에 따른 불공정 행위라는 논란과 비판이 거센데 당사자들인 앱 개발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앱 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게임 앱 개발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수수료 30% 불공정 행위 논란은 논외로 하고 구글과 애플의 앱 장터가 생기면서 게임을 개발해 판매하는 환경 자체는 옛날보다 간편해지고 나아졌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는 그 게임을 하나 올리려고 하면은 수수료를 받고 막 이런 게 되게 복잡했어요. 또 네. 따로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또 구글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계약 조건도 엄청 까다롭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환경 자체가 있어서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예전에 그 피처폰 혹시 그 핸드폰 예전에 뭐 일반 폰들에서 게임 하신 거 있었잖아요. 그때는 네. 더 심하게 그나마 스마트폰이 나오고 앱 장터가 생기면서 게임 개발 환경과 운신의 폭 자체는 넓어졌단 건데 문제는 앱 결제 수수료입니다. 30%는 너무 많지 않냐는 비판입니다. 30%를 떼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산업에서 나의 영업이익 30%를 의무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가혹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는 분들은 그 상황을 강제받고 있어요. 네. 개인 개발자들이나 중소업체들은 구글과 애플이라는 초거대 기업을 상대로 30% 수수료를 거부하거나 조정할 여지도 없습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고 앱 출시를 포기하거나 선택 아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그 7대3이라는 비율 자체가 정해져서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음. 뭐 다른 선택의 제한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같은 개발사 입장에서는. 국내 이통 3사와 네이버가 손을 잡고 만든 토종 앱스토어, 원스토어가 있긴 하지만 수수료율이 20%로 높긴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아 구글이나 애플 앱 장터를 대체할 탈출구로 삼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 원스토어 같은 경우가 있긴 한데 네. 이용을 안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네네. 스토어도 몇 개 있긴 한데 수가 적긴 한데 그 국내 유저밖에 없어서 글로벌로 출시를 못하고 유저 수도 많이 적어서 수수료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앱 홍보비 문제입니다. 수비가 굉장히 비싼 편이죠.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 앱을 노출을 하려고 하면은 마케팅이 필요한데 수수료를 며칠 가져가는데 그 스토어 내에서 네. 구글 쪽은 또 홍보를 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불을 하거든요. 원하면은 홍보를 안 하면은 초반에는 노출이 안 돼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홍보비를 써서 그걸 좀 해줘야 돼요. 앱을 출시해서 판매하거나 이용료가 발생할 때는 수수료로 30%를, 그렇게 출시한 뒤에는 광고를 위해 이중으로 돈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구글도 구글 나름대로의 그 광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애플도 애플 나름대로 광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 돈을 쓰기에는 소규모 개발자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죠. 힘들어도 30% 수수료가 선택 아닌 선택의 문제, 사실상 강요이듯 광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유저 한 명을 데려오는데 1,000원이 들 수도 있고 2,000원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유저를 데려오는 그 광고 플랫폼도 구글이거든요. 네. 광고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구글에 그 광고를 집행하지 않으면 게임이 홍보되지 않으니까 결국 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는 단순히 업체나 개발자 개인 차원이 아닌 게임 시장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나 광고비 부담이 개발자나 중소업체들의 재개발이나 재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게임 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게임 시장 매출을 보시면 상위 회사와 완전 하위 회사로 양극화가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중견 회사가 다 사라졌고요. 10명 이하가 만드는 굉장히 소규모로 빠르게 만드는 작은 게임들과 엄청 큰 자본이 투입되는 큰 게임들로 완전히 나눠졌습니다. 실제 2018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 게임 업체 전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이 연매출 10억 미만 영세업체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해 기준 넥슨과 넷마블, NC소프트, 이른바 탑3N 업체들은 무려 6조 2천억 원을 벌어들여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막 TV 광고도 하고 뭐 케이블 TV에도 광고를 내고 온라인으로도 수억 원, 수십 원 광고를 써서 이 30% 수수료 이상의 큰 매출을 내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정말 완전히 자본의 논리로서 게임을 제작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뿔뿔이 쪼개져서 작은 회사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의 고질병인 기존에 출시된 인기게임 베끼기 등의 부작용도 거슬러 올라가면 과도한 수수료가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개발자의 지적입니다. 그 생존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 좀 나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워낙 성공하기가 힘이 드니까 네. 다른 성공한 게임을 베껴서 낸다든지 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높은 수수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들은 실패 위험은 100% 개발자들이나 업체가 떠맡고 구글과 애플은 어떤 위험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3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현행 앱장터 시스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